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뉴스픽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어제 30항짜리 소비진흥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증가를 촉진하고 자동차와 가전, 휴대폰 등에 대해 이구환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 지원해주는 정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 진작 지원책들이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이 항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재산 소득의 경로를 넓힌다. 지금 자료 보이면 이제 중국어로 써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이 항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자, 재산 소득의 경로를 넓힌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바로 증시 안정 및 부양 조치를 말하는데요. 특히 상업보험기금과 국민사회보장기금, 기초연금기금, 그다음에 기업연금기금 및 기타 중장기 기금을 증시에 유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기업과 국영기업이 지배하는 상장기업의 시장가치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금융사기와 상장사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채권 관련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증시 부양 대책을 잘 보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내놓는 증시 부양책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쉽게 이제 앞서 설명한 걸 쉽게 설명하면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맡기고 상장사 주가 관리 및 자본시장 선진화에 나선다는 게 골자입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 지난해 2600선까지 급락했다가 중국 당국이 9월에 경기 부양 조치를 발표하자 보름 만에 30%가 급등해 340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확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2년 전 주가로 회복한 건 다행인데 자, 3200에서 3400선 박스권에 갇혀 있어 횡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과 H지수를 보면 올해만 20% 넘게 급등했는데요. 자, 딥시크 출현 이후에 중국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했는데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미아디 등 중국 빅테크들 대부분이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민영 기업들은 당국 규제를 피해서 유동성이 풍부한 홍콩 증시로 떠나고 또 중국 본토 증시에는 중국 기업들만, 국영 기업들만 주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시진핑 정부 왜 이번에 증시 부양 대책을 내놓았는지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중국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에만 4조 8,300억 위안, 무려 우리 돈으로 970조 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으로 수출은 막혔고 결국은 내수다. 그래서 내수에 집중하기로 한 건데요.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율 목표를 양회에서 밝혔는데 GDP의 4%로 잡았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결국 적자 정책을 하면서도 이른바 돈 풀기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1월과 2월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4% 증가했고 산업 생산은 5.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 상회한 것으로 연초 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비 진작 종합 대책이 경제나 증시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펑파이 신문은 최근 중국 생성형 AI, 잘 아시죠? 딥시크를 모방해 만들어진 중국 내 피싱 사이트가 3천여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한 사이트는 딥시크 연구회원 자격을 주겠다면서 한 명당 198위안, 우리 돈 4만 원씩을 챙겼고, 그리고 다른 사이트는 49위안, 우리 돈 1만 원을 내면 가짜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딥시크 측은 곧바로 입장을 냈죠. 모든 기능은 무료다. 유료인 것은 사기다. 조심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현지 시간 16일 중국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의 장려 속에 부정부패 적발에 딥시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지방 정부는 딥시크를 통해 사망자와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심층 분석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 11건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웃긴 일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AI로 전 세계를 강타한 딥시크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반대로 범죄를 막고 있는 현실, 아이러니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관영 TV, CCTV는 어제 중국 연구진이 중국의 첫 우주 채굴 로봇을 개발했다며 달과 비슷한 환경에서 채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광업대 류신화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환경과 표면이 거칠고 분화구가 많은 소행성에 적합한 채굴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자, 우주 채굴 로봇이 외계 전체에서 지질 탐사나 광물 채집을 수행하려면 근본적으로 시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 이 채굴 로봇은 자,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다리가 6개인 형태로 3개는 바퀴를 달았고 3개는 발톱 같은 구조물을 부착한 게 특징인데요. 자, 연구진은 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충의 발톱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특수 발톱 모양의 발을 장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앞서 중국은 2019년 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고 지난해 6월 자, 창어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고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번째 뉴스픽입니다. 최근 상품권 스캔들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 최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월보다 14%포인트나 급락한 26%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돌면 퇴진 위기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시바 총리가 지난 3일 자민당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100만 원씩 상품권을 전달한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도 최근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각각 23%, 31%로 나와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하게 최저치입니다. 자,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하고도 트럼프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한 데다 자, 이번에 상품권 스캔들로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나면서 이시바 총리가 사면 초과 신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뉴스픽 권영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